나에게 정원이란 땡땡이다. 정원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다. 함께 이 토크를 즐겨주시는 여러분 모습이 정말 행복하고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저한테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바라보고만 있어도 즐겁고 행복한 얼굴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 정원으로 치유를 말하다. 정원도시 서울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 가드너 오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처럼 느껴지도록 하겠다는 게 돈이 없을수록 온라인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 자연을 즐기게 돼 있거든요. 자연이 없으면은 TV를 봅니다. 마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TV 스크린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잔디가 파랗게 깔린 곳에 가서 뭐 골프도 즐기시잖아요. 사실 그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잔디를 즐길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도시 속에서 많은 비어있는 공간들은 그냥 잘못하면은 정치 시위 장소로밖에 안 됩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만들 때 엄청난 면적이잖아요. 100만 평 가까운. 이거 안 만들면 이 정도 면적의 정신병원 만드셔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이 많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정원 디자인 하실 때 팁을 드리면 세상이 지금 이제 유리구슬처럼 깨지기 쉬운 정원이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한 그 희망이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왜 정원인가입니다. 토요일이니까 이제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와서 4-5시간 이상 머물렀는데요. 사실 저는 시민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 그거 이상 큰 행복이 없습니다. 정원을 본다는 핑계로 기뻐하시는 시민 여러분들 표정을 즐기면서 있었고요. 다른 행사는 끝나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정원 그렇죠. 박람회는 끝나고 나도 계속 존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배가 부르더라고요. 정말 흐뭇한 기분으로 마음 놓고 즐겼습니다. 현대인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수백만 년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자연 속에서 생활을 되게 많이 하다가 현대로 올수록 자연과 점점 분리된 상태로 살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생활할수록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뭐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마당이라는 게 있다가 지금 대부분 다 아파트로 이사 가서 생활을 하시면은 마당도 없고 발코니도 확장해서 쓰고 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서 자연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시 안에서 쉴 수 있는 정원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마당이 하나 생긴 거니까 이곳에서 함께 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게 되게 좋고요. 또 하나는 그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는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엔 서로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라서 더욱더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자연의 가치가 점점 비싸져서 자연은 사실은 사용하려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이래야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런 공원이 제공이 되면은 그걸 소득과 상관없이 공통의 추억을 가질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서울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원도시라는 키워드를 앞에 이렇게 두셨어요. 혹시 영감을 받은 사례나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잔디가 파랗게 깔린 곳에 가서 뭐 골프도 치고 즐기시잖아요. 사실 그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잔디를 즐길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15년 전에 제가 일기 시장할 때 한강변에 이제 이렇게 잔디도 막 깔고 해서 여기 뚝섬 유원지역에도 하나 만들고 반포에도 만들고 여의도에도 만들고 상암에도 이 4개를 한강공원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처럼 나무도 심고 잔디도 깔고 해서 나가지 않고도 시내에서 녹지를 좀 즐길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늘공원, 노을공원 만들고 여기 만들고 저쪽 동북권에는 북서울 꿈의 숲 만들고 저쪽 서남 쪽에는 서서울 호수공원 만들고 저쪽 도봉구 끝에는 창포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녹지공원 그때 100만 평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어떻게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26년까지 1007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고맙습니다. 무슨 자료를 보니까 녹지 공간을 보면은 스트레스가 뭐 60%가 풀린다고 그러는데 녹지를 보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자란 나무가 한 그루가 있으면 그 안에 수백 종의 뭐 곤충, 새, 뭐 그 이렇게 박테리아 이런 온갖 생물들이 거기에 이제 깃들어 산다고 하거든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서식지가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오히려 시골이나 이런 데보다 도시에는
습지도 있고 건조한 지역도 있고 옥상 공간도 있고 수벽 공간도 있고 이런 녹지 그러네요. 공간들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식물들을 심는 것이 아니라 식물 공부들을 많이 해서 그 서식지에 맞는 그런 식물들을 이렇게 해 나간다면 생물 다양성에 굉장히 큰 기여가 될 것이고 이런 도시들이 녹지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망을 형성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산소 중립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떤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정원 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건물 자체가 누가 쳐다보는 오브제로서의 건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일종의 액자 역할을 합니다. 바깥에 보면 뭐 볼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정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조경이 돼야 되는 거고 자연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꼭 TV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TV 스크린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마당이 있으면은 그 변화하는 걸 계속 쳐다볼 텐데 뭐 계절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계속 바뀌죠. 하루에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근데 그런 변화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보고 싶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는 TV를 더 많이 보게 되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의 그 시설물을 만드는 큰 틀에서의 원칙이나 제 철학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거미불루, 화이불치 이런 얘기를 들은 네, 적이 있어요. 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이불치,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서울시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건축물을 짓고 이제 이 시설물들을 지어왔는데 어떨 때는 지나치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검소하기만 해서 조금 좀 재미가 없고 또 어떤 거는 굉장히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소리치는 것 같은 건축물을 지어서 눈에 띄기는 하는데 지나치게 혼자 따로 노는 이런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런 걸 다 경계하고 주변하고 잘 어우러지는 이런 볼만한 여유가 느껴지는 그리고 저거 눈이 한 번 더 가는 이런 재미를 느낀다든가 이제 이런 건축물 이런 정원을 만들면은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의 정원은 유럽의 정원하고 달라서 그 사람들 소유욕이 강하니까 전부 집안에 마당에 갖다 놓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막 엄청난 스케일의 정원을 자기 바운더리 내에 갖다 놓고서 이거 정원이다. 일본 사람들은 축소해가지고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서 정원에 만들어 놓고 그걸 즐기고 그러는데 우리 선조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창문 하나 내놓고 저게 다 내 정원이야 바깥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정원. 뚝섬 여기가 바로 그런 데 같아요. 와서 즐기면 이게 다 여러분 앞마당이고 이게 여러분의 정원이 되는 거고 그런 뜻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만든다. 네. 서울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원을 여유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여기 키즈 카페가 들어갔거든요. 가보니까 정말 세계에서 가장 경관이 아름답고 멋진 어린이 놀이 공간이 됐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보면 한강도 보이고 녹지 공간도 보이고 그런 시설물들을 군데 집어넣어서 이 멋진 공간들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만 해드리면 요즘에 서울시내 도처에 있는 조그만 동네 뒷산에요. 나무로 목재로 지어진 조그만 한 30평 40평 되는 도서관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가보시면 정말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런 공간들을 되도록 많이 만들겠다. 늘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시의 그런 정책에 너무나 공감을 하는 게 100만 평짜리 설악산 국립공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몇 년에 한 번 가는데. 그러니까 10,000평짜리 공원 하나보다는 1,000평짜리 공원 10개가 더 나은 거고 도서관도 100만 권이 있는 도서관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10,000권 있는 도서관 100개 만드는 게 훨씬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하고 기분 좋은 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곳이 나무가 있고 새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새소리를 많이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 정도의 소음이 있었다면은 되게 시끄럽다는 느낌을 가졌을 텐데 새소리였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즐거움 때문에 모르는 분들하고도 되게 좋은 시간을 즐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뭐 잘 안 풀릴 때 이럴 때 이런 한강 공원 같은 데 오셔가지고 여유 있게 걸으시면서 도시 생활을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서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처럼 느껴지도록 하겠다는 게 제 포부입니다. 노인가들